이창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이 식자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식자재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공동구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서 나눠 갖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식자재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오셔서 다시다는 뭘 쓰냐, 미호는 뭘 쓰냐, 뭐 고춧가루는 어떤 걸 쓰면 좋냐, 뭐 간장, 된장 너무 많은 질문이 오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식자재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된장, 미원,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식초, 소금, 밀가루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다시다랑. 이제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하면 공동구매를 해서 패키지 형식으로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시다, 미원, 고춧가루 이 세 개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다나 미원은 정말 시중에 파는 쇠고기 다시다와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쓰고 있고, 고춧가루도 양질의 고춧가루를 정말 싸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수 받아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드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서 제가 전화 주시라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화가 없어요, 그다음부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물건을 제가 이상한 걸 가격 물건을 팔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화를 주세요. 주시면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많은 것들이 좀 얘기가 돼서 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된장, 고추장, 소금 이런 것들, 식초 이런 것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수량이 어느 정도 쳐줘야지 그 회사에서 가격을 싸게 주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걸 패키지로 주면 돈이 상당히 돼요. 예를 들어서 5, 60만 원치 된단 말이에요. 밀가루 같은 거 받으면 100만 원도 넘어가죠. 그럼 그걸 받으면 사실 내가 6개월, 1년을 따지면 사실 엄청나게 돈을 아끼는 건데 목돈이 들어가니까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 간단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고 한 게 다시다, 미원, 고춧가루라서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쓰는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어차피 오늘 조미료를 다 알려드리는 거는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어떤 조미료를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음이 좀 꼬이네. 오랜만이라 그런가. 여기 보시면 메뉴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메뉴 선정. 그리고 밑에 가게 규모하고 투자금. 저한테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칼국수집을 하려는데 메뉴를 설정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설정하지 않고 뭘 할지를 몰라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설정을 했던, 설정을 하지 않았던,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메뉴는 첫째는 익숙해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익숙해져야 되고, 모양도 좀 익숙하고, 그리고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격. 제가 예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저단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무조건 퀄리티가 있고 시스템이 괜찮은 음식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경기가 지옥보다 더 더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소상공인한테 그만두지도 계속 하기도 정말 TV에 보니까 좀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눈 뜨고 일어나면 문 닫힌 데가 많고, 저 집은 손님이 좀 있었는데 하는 가게도 문을 닫아요. 왜냐면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메뉴 선정을 할 때, 특히 이런 불경기의 메뉴 선정을 할 때는
특히 첫째는 익숙해져야 돼요. 가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올해 초에 뭐 잔치국수라든지 뭐 5,000원짜리 칼국수, 6,000원짜리 칼국수 하는 집들은 장사는 되는 집들은 버티기는 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 칼국수 주는 집에서 많이 전화가 와요. 겉절이를 빼야 되겠다. 겉절이를 왜 빼요? 줬는데. 그럼 손님이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러면 요 기간만, 비싼 기간만 김치를 사서 쓰든지 아니면 열무김치로 하든지 아니면 장아찌로 대체를 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김치를 주는 건 5,000원짜리 칼국수면 가능해요. 5,000원짜리는 그냥 막김치를 줘도 돼요. 7,000원 이상부터는 겉절이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무 저렴한 건 하지 마시라. 차라리 메뉴를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괜찮다 할 정도로 주고 가격을 받으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왜? 경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싸게 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70%는 문 닫았어요. 왜? 버틸 수가 없어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팔아갖고 어떻게 버텨요? 물론 제가 할 때 얘기를 해요. 그전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적자를 봐도 버틸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건물에서 뭐 가게세 안 내고 뭐 물건 싸게 해서 팔겠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렇게 저렴한 음식을 팔아갖고 지금 낭패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가 아니고 상담을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는 해. 근데 이 동네는 매번 하는 얘기. 우리 동네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서 그런 거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면 뭐 11,000원짜리 베트남 쌀국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줄 서서 먹어요. 저런 사람.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내가 음식을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만 생각을 하니 음식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 넣어줄래도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가격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음식하고는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말도 못하게 안 좋아요. 지금 심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 정치권이라도 좀 그래도 협의를 보고 뭐 서민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 먹고 싸워도 정치권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일어나면 다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니 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도 정치권 같은 데가 좀 분위기가 괜찮으면 소비가 돼요. 근데 요즘은 소비 자체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불안한 거예요. 뭔 일이 터질 것 같아. 뭐 어떤 사람 전쟁이 나는 건 아닌가, 뭐 어떤 사람 일부러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러니까 너무 어수선하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도 높고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먹는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래된 집이나 맛집, 뭐 음식이 괜찮은 집 이런 집들은 지금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손님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등에서 10등까지 가게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 10등부터 6등까지는 다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5등, 4등, 3등, 2등도 위태로워요.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고깃집이 됐든 뭐가 됐든 저 집 손님이 좀 있었는데 문 닫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무한리필은 안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막 천정부진데 무한리필이 되겠어요?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무한리필이 안 되니까 뭐 야채를 덜 준다든지 겉절이를 안 내놓는다든지 손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난리 집이지. 가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제가 오픈한 가게들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2년차 분들은 안 그래요. 1년차 분들은 꼭 전화가 와서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다른 김치로 대체하면 안 돼.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배추가 쌀 때 그럼 가격을 싸게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1년치를 통 틀어서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뉴 선정을 할 때 가격이 있는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 왜? 그래야 퀄리티 있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처럼 먹기야 먹죠. 2,000원짜리 이런 거는 한 끼를 먹어. 왜 먹겠어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버텨야 돼. 버텨서 돈을 좀 모아서 주말에 비싼 거 먹으러 가야거든요. 버티는 거예요. 그런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렴한 걸 해서 퀄리티 있게 해가지고 손님들을 막 끌어들일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음식을 해야 되는데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가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투자 없는 성공은 없어요.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익숙한 음식이면서 모양이 좀 특별하고 그리고 가격은 좀 있어야 돼.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메뉴 선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이잖아요. 가게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칼국수를 해야 돼. 그릇도 사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있는 데다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다 해요. 그럼 삼겹살 하고 하는 데다가 칼국수를 6,000원 점심 특선으로 모르겠어요. 되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고깃집 같은 고기를 같이 줘라. 볶든지 삶든지 뭘 하든지 단가를 좀 있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메뉴가 안착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지. 임시방편식으로 지금 경기가 오르니까 무조건 싼 거 하면 되겠지 해서 시작했다가 다 낭패를 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투자가 안 되면 하지 마. 오히려 지금 하는 메뉴를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하죠. 꼭 다른 음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제육을 넣어줘요. 왜냐면 삼겹살이 있잖아요. 보통 대패 같은 데는 수입을 쓰거든요. 수입 삼겹으로 제육을 하는 거예요. 정식을. 12,000원이에요. 제가 여기 사진을 올릴 텐데 한번 보시죠. 12,000원인데 충분히 값어치가 있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메뉴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메뉴에서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삼겹살집에 접시는 다 있거든요. 그릇도 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메뉴를 만약에 장사가 안 되거나 새로 오픈을 할 때 설정을 하라는 거는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메뉴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겹살집에 아주 관계도 없는 무슨 해물칼 이거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투자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얘기를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거 안 먹는다. 칼국수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 저는 내 상황에 내가 투자가 안 되잖아요. 내 상황에 맞는 메뉴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밥집인데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된장찌개 다 없애버렸어요. 김치찌개에 전념해라.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고기도 많이 넣어주고 김치도 좋은 거 써서 대신 받아라. 가격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김치찌개만 저기 하겠어요? 밑반찬 몇 개 나가지 않지만 최대한 응집해서 손님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선택을 해서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집들은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문 닫고 할 때 그래도 버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메뉴 선정을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전화를 하면 제가 참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인천에 가면 닭칼국수집이 있어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거기 가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 가보라고 하죠. 닭칼국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면 가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깔끔한 선택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 내외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닭칼국수라는 게, 이 사장님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뭐 닭칼국수가 편하니, 닭칼국수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닭칼국수를 가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닭칼국수를 하려고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사람들을 꽤 많이 보냈었는데 한 번도 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래저래 지인한테 알아보니 이제 닭칼국수가 자꾸 이제 저무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닭칼국수를 한다고 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가거나 전화하면 꼭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줄 서서, 그 집은 내 가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집하고 똑같이 한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이 집이 잘 되는 닭칼국수 집이어도 그 집하고는 달리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하나 더 주든지 가격이라도 싸든지 뭐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저 집처럼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닭칼국수 집 사장님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거기 자리가 좋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두 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택은 뭐였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싸고 양 많은 거, 물론 양도 많아야 되겠지만 싼 걸 선택하지 않고 비싼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해주자.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칼국수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그 가격 한번 보라고 하죠. 먹어보고. 그리고 뭐 거기서 배우시든지 하시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근데 사실 메뉴라는 건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새로운 메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알보니 이제 칼국수가 유명한데 맛있어요. 제가 먹어봐도 괜찮은데 이 쉽게 퍼지지를 않아요. 체인이 벌써 유명해졌으면 벌써 엄청나게 나갔어야 되는데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할 만한 토착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선별을 하고 누군가는 지켜보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메뉴를 설정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전부 어디를 가도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죽 칼국수, 동죽이나 바지락은 대한민국에 없는 데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조개 칼국수를 해야 되는 거야. 뭐 가리비, 홍합, 동죽, 바지락, 새우. 요거는 비싸게 받는데 9,000원 받아요. 조개는 10,000원 받아요. 지금 결과물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9,000원 주고 동죽을 먹느니 10,000원을 주고 조개를 먹으러 가요. 1,000원 차이지.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익숙한 음식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생소한 음식이잖아요. 호불호가 있거나 이런 음식을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닭칼국수 같은 것도 호불호가 갈려요. 호불호가 갈리지만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음식이 있어요. 삼계탕. 삼계탕은 여름이면 누구나 찾아요. 물론 계절 메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삼계탕이 성수기 외에 성수기가 아닐 때도 뭐 매출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데에 착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닭칼국수라는 게 꼭 뭐 닭을 찢어서 주든 뭐 반개를 주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뭐 삼계탕 형식으로 해서 칼국수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아니면 따로따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중요한 건 단가예요, 단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닭칼국수의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인천에 장사가 거기 잘 되는 곳은 그 시스템은 괜찮다고 봐요. 종류도 화려하게 펼쳐놨고 저녁 메뉴도 안정적으로 있고 하여튼 시스템이 좋아요. 그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갖고 시스템을 좋게 해서 그런 메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뉴를 선정을 할 때는 너무 생소해도 안 되고 그 너무 싸도 안 돼요. 요즘 같은 때는 익숙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서 가격대가 있는 거 이런 음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샘플로 얘기한 게 조개칼국수 같은 거예요. 왜? 이 메뉴는 나중에 음식 가격을 올릴 때도 크게 하중을 받는 게 없어요. 손님들한테. 저 새끼들 뭐 10,000원 받더니 11,000원 받았다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퀄리티 자체가 좋은데 그 정도는 바다에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멸치 칼국수를 서울에는 9,000원을 받아요. 부산이나 뭐 울산 이런 데 멸치 칼국수 9,000원 받으면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 9,000원을 받는 칼국수 집은 뭐가 돼 있을까요? 오래됐어요. 예전부터 뭐 4,000원부터 시작했던 쭉쭉 해서 올라오는 역사라는 게 있는데 저 집은 9,000원 받고 저렇게 줄을 서서 먹는데 나도 그러면 되겠지 해서 했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뉴 선정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좁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칼국수면 칼국수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칼국수를 판다 하면 뭐 칼국수를 시킬 때 먹을 수 있는 메뉴들 있잖아요. 만두, 뭐 군만두, 아니면 뭐 헐랭이 수육, 아니면 수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격대가 비싸면 잘 먹지 않으니 저렴한 걸로 세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칼국수 2인에다가 메뉴까지 합쳐서 토탈 얼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녁 메뉴예요. 샤브 있잖아요. 샤브 칼국수집 문의가 와서 가면 저녁 메뉴가 없어요. 장사가 안 돼. 여름 내내. 그러니까 점심때 조금 하고 저녁 초저녁에 하고 끝이에요. 왜냐면 샤브집은 술을 먹는 식당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식사라 생각하지. 반드시 저녁 메뉴를 넣어줘야 돼. 근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되는 집들은 잘 돼요. 잘 되는 집 뭐 하루 몇 초 3, 400씩 하는데 안 되는 집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메뉴 선정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성은. 저녁 메뉴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설정을 해서 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쉬워서 장사 잘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여태껏 식당을 해보면 식당을 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그 장사는 잘 돼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쉬워서 사고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운 좋으면 잘 되겠죠. 거의 안 돼요. 저한테 올 초부터 전화 온 사람들 이렇게 가보면 안 떠. 여름 내내 고생했어요. 샤브집에서 사서 쓰는 냉면 중이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럼 이제 날 서늘해지니 이제 조금씩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년 여름엔 반드시 여름 메뉴를 해야 될 거고 저녁에 구성을 해서 올 겨울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메뉴 설정을 할 때 너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경기가 어려우니까 싼 거라면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겠지. 한번 해봐요. 모이나. 얼마 가지 못해. 요즘은 음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퀄리티가 있고 괜찮은 걸 하셔야지.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메뉴 설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게 이제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가게 규모하고 투자금이에요. 가보면 돈이 없어요. 맞아요. 돈이 없는데 식당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돈이 안 되면 그냥 배달을 하라고 그래요.
대단해. 그냥 지금 뭐 배민이고 뭐 이런 거 수수료가 많고 뭐 이렇다 쳐도 그걸 빼고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메뉴들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게 아니면 투자를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돈이 2억이 있어요. 2억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1억만 투자해요. 뭐 말로 따지면 1억도 큰 돈이에요. 이것도 충분한데 1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1억이 있어요. 자기는 한 5천만 쓰고 싶은 거예요. 5천은 혹시 망할 수도 있으니 갖고 싶은 거죠. 그 어떤 데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5천에 사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는 가게를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발표를 엄청 팔아야 돼. 그러면 사실 여기서 뭐 2천 정도만 더 추가하면 괜찮은 가게가 있어요. 근데 못 얻어요. 왜? 5천에 딱 상한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가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 시간 싸움을 해야 돼. 기다리고 계속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소상공인한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집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그럼 이런 집들은 거의 혼자 일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어느 날 뭐가 있으면 또 사람을 써야 돼요. 결국에는 힘든 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돈이 여력이 안 되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더 모아보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하겠다 하시면 그 음식에 대해서 배우러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하긴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많은 힘든 시간을 버텼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정말 지옥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 해야 되는 상황은 뭐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예를 들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천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좀 제대로 된 가게를 얻고 제대로 된 시스템의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메뉴의 선정에 어떻게 써요? 선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수를 둘 상황도 있고, 설사 잘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리 잡을 때까지. 물론 잘 되면 좋겠죠. 좋은 메뉴를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게 였는데 뭐 한 2천 정도, 5천이면 2천 정도 빠지고,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하고 없으면 돈이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창업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데 메뉴 설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얘기는 드려요.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해보니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좀 익숙하면서 뭔가 변화 있는 것에 많이 꽂히지, 너무 생소한 음식이 막 엄청나게 싸고 막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이게 과연 먹힐까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동네에서 음식점이 생기는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토착 음식.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좀 실수 없이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한테 조미료 어떤 거 쓰냐 물어봐서 제가 댓글에다가 전화 주시라고 하면 전화를 주세요. 제가 뭐 당사자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사람 아니니까. 아니 얘기 들어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되잖아요. 여지껏 전화해서 안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다 고춧가루하고 다시다미오는 다 그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 식자재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뭐 여기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다시다, 미원,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식초, 소금, 밀가루. 이 정도는 대량 구매를 해서, 공동 구매죠. 공동 구매를 해서
거의 물류비만 빼고 원가로 주는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얼마 안 쓰면 이런 것들은 마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 물건을 받을 때 수량이 돼야 이걸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된장도 뭐 한 달에 100개 정도씩 칠 수 있는 양이 되면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걸 다 묶어서 대량 구매를 하면 보통 한 집에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집들은 한 6개월 쓰고 어떤 집은 3개월 쓰고 어떤 집은 뭐 빨리 쓰는 데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물류나 이런 걸 따지면은 대량 구매가 돼야 돼요. 패키지로. 그래야지 저도 사서 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직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괜히 사놨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좀 생각 중에 있기는 한데 그건 아직 제가 지금 생각 중인 거라 계획 중인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전화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다시다, 미원, 고춧가루를 어떤 걸 쓰느냐 이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샘플로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요게 이제 강산포 다시라는 거예요. 칼국수 전용해서 쓰는데 마른 칼국수고 뭐 족발 제가 오픈한 족발집, 감자탕집 뭐 다른 데 다 이거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음식에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하는 음식은 이걸 다 쓰니까 강산포 다시라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강산포 미원이죠. 미원.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이제 강산포 고춧가루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다시다하고 미원하고 고춧가루는 예를 들어 사람의 저기는 있지만 다시다 미원은 기존에 쇠고기 다시다보다 엄청나게 싸요. 예, 상상 이상으로 싸요. 그래서 이거는 파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모든 제가 오픈하는 식당들은 다 아니면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은 다 여기서 구매를 시킬 테니까 여기서 해주는 조건으로 공동 구매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저렴하게 지금 사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다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구매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다시다가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도 좋고 가격은 너무 싸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다를 계속 쓰는 거예요. 사실 다시다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20가지 넘는 걸 제가 다 육수를 끓여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고 순수하게 제 기준. 제 기준으로 쓰다가 찾은 게 이제 이거 다시다예요. 강산포 다시가 어떤 메뉴에 넣어도 충분한 맛을 내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고 미원도 마찬가지고. 그 고춧가루는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 시골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고추 농사를 짓잖아요. 그걸 쓰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건 어떤 파스는 매웠다가 어떤 파스는 안 매웠다가 막 그래요. 들쭉날쭉 하니까 너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아예 고정적으로 사 쓰는 거예요. 고춧가루는 사람마다 판단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질이 안 좋은 걸 그냥 싸게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들더라도 비싼 걸 사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비싼 걸 써요. 근데 거기는 비싼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양이 많으니까 고춧가루 공장에서 엄청 싸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춧가루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직접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양질의 고춧가루를 주는 거예요. 지금 고춧가루를 2군데를 쓰거든요. 저도. 왜냐면 한 곳은 또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2군데를 써요. 2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쓰는데 고춧가루의 품질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올 여름에 배추값도 엄청 비쌌는데 고춧가루가 사실 겉절이에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겉절이는 딱 눈에 봤을 때 침이 딱 고일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빨개가지고. 그러면 허옇게 묻혀서는 안 돼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뻘겋게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춧가루를 싸게 구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싼 걸 쓰면 흐트러져요. 양념이 흐르고 묻어있질 않고 색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양지래 고춧가루를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강산포 다시하고 강산포 미,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제가 그 사진을 이제 뭐 올리겠지만 따로 사진을 찍어서 구매처하고 이런 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다가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고춧가루는 저한테 하시면 되고, 다시다하고 미오는 크레이지 창업 소개로 전화했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받으니까 반드시 크레이지 창업 소개로 전화했다 하시고, 납품은 팔지 않아요. 무조건 박스로 판매를 하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박스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자재는 제가 뭐 앞으로 목표가 그거예요. 최대한 저렴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소상공인이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거기서 늘어나면 야채도 있을 테고, 요번 배추가 비쌌을 때 정말 마음 아팠던 건, 제가 배추를 이렇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니까 진짜 어마무시하게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용량을 살 수 있었는데, 배송이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산품부터 배달 라인을 확대해 놓고 나중에 이제 배추나 이런 것들도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진짜 소상공인 뭐 가정집은 그런 게 없겠지만 좀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라도 돈을 좀 아껴서, 왜냐면 너무 물가가 비싸고 그러면 손이 작아져요. 양념도 덜 묻히고 양도 적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비싸도 충분히 손님들한테 많이 줄 수 있게끔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당장 내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 많이 오는 게 이제 제면기, 반죽기. 제면기하고 반죽기는 제가 이제 용마에 계신 이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개인 거래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요. 여기는 순수하게 그 뭐죠? 주방기구 파는 데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고 쓰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면기하고 반죽기를 다 해요. 이 공장이에요. 용마 공장이에요. 공장. 제가 이제 반죽기나 제면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용마는 중고가 들어오면, 특히 중고 사시는 분들한테 중고가 들어오면 다 개비를 해요. 그러니까 개비란다. 다 수리를 해요. 뭐 그리스가 덜 묻혀 좀 잘 묻히고, 뭐 이상한 데 오면 다 분해를 해봐요. 해보고, 뭐 판넬 같은 거는 새 거로 다 붙이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면기는 중고를 사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고 롤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반죽기는 새 걸 사든 중고를 사든 선택을 하되, 제면기는 항상 새 걸 사라고 해요. 그래서 용마 요 전화번호도 제가 요 조미료 하면서 해놓을 테니까, 이제 뭐 여기에 지금 그림이 뜰 거예요. 여기 전화번호를 하셔가지고 크레이지 창업 소개로 전화했다 하시면 이제 저렴하게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나마 이제 저한테 조미료하고 고춧가루를 공동 구매해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왜냐면 그 전에 진짜 다시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미연하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하니까 사실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싸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거를 알려드리질 않았죠. 전화 오시면. 그래도 전화를 하신다는 분은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전화를 안 하시면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다시다하고 고춧가루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주시는 게 안 낫겠냐.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사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도 사장님이 요리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라도 싸게 사지 않겠느냐. 왜냐면 본래 이 준비가 다 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 분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고춧가루는 요 뒤에다가 제가 올릴게요. 고춧가루 이제 강산포 고춧가루 요거 있고, 미원은 강산포 미. 요것도 제가 이제 요 위에다 올려놓던, 뒤에 영상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다시다. 요것도 제가 해서 그냥 한꺼번에 올리고 이 영상 이쪽 위에다가 올리든지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전화는 했어요. 전화는 했는데 그 양이 많지 않아서 가격 절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구매를 하면 가격을 좀 싸게 줄 수가 있는데 양이 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이 좀 되면 그때 가서 간장, 식초, 된장, 그 다음에 굵은 소금, 그리고 밀가루 이런 것들은 한번 그 회사랑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제 하다가 많은 이유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간장 하나하고 다시다 한 박스는 무게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잖아요. 물류비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참 간장은 진간장 쓰시면 되고 국간장이나 그런 거 아니니까 진간장을, 시중에 많이 있는 진간장을 사서 쓰시면 돼요. 나중에 요것들을 조금 정리가 되면 어떤 거를 쓰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간장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몽고, 그다음 샘표, 그다음 저 아랫지방 내려가면 사마를 많이 쓰거든요. 다 똑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진간장을 쓰시면 돼요. 그럼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 가면 갈수록 잘 섭외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좀 쉽게 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이제 조미료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전화를 하라고 하면 전화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구니 하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많은 거고,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하는 모든 음식은 이걸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장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서두에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좀 지루하셨을 텐데, 하여튼 지금처럼 어려울 때 버텨야 돼요. 답이 없어요.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조미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크레이지 창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